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12일 목요일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세계는 협력과 자국 우선주의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야 영수회담으로 소통의 물꼬를 트고 미국은 관세 전쟁을 벌이는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박 작가님과 함께 세계사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는 불확실성 속의 질서 찾기로 요약됩니다. 경제는 반도체와 AI가 국가 운명을 가르고 정치는 과거의 동맹 문법이 새로 쓰이고 있죠. 마치 1차 대전 직전 열강들이 힘의 균형을 맞추려던 무장된 평화가 21세기 기술 패권 전쟁으로 부활한 느낌입니다. 오늘 이 긴박한 흐름들 하나씩 풀어보시죠. 한국 소식부터 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민생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는데 정치권에 훈풍이 불까요?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번 회동은 세종대왕이 의정부 서사제로 신권과 왕권의 조화를 꾀했던 통합의 정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영수회담은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는 중요한 정치적 상징이 될 겁니다. 경제 지표도 좋습니다. KDI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상향 조정했네요. 0.1%포인트 차이지만 반도체 경기와 소비 회복의 신호라 의미가 큽니다. 특히 EMS의 초전도체 케이블 도입 소식과 독일 머크사의 한국 양산 계획이 주목됩니다. 70년대 철강 조선으로 중화 공업 기틀을 닦았듯 이제는 신소재와 AI 인프라로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의료계와의 갈등은 여전합니다. 의대 정원 증원 재추진안이 발표됐는데 이번엔 분위기가 좀 다를까요? 정부가 2년 만에 카드를 다시 꺼냈는데 전공의들이 이전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 압수수색 등 사회적 이슈들이 겹쳐 민심이 뒤숭숭하죠. 오늘 오찬 회동에서 이런 불안 요소를 얼마나 잘 다독이느냐가 대통령 리더십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 이란 핵 협상을 논의했습니다. 다시 최대 압박 전략인가요? 그렇습니다. 핵뿐만 아니라 미사일과 대리 세력까지 억제하겠다는 건데 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의 재판입니다. 비즈니스 외교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내부에서는 캐나다산 관세 부과를 두고 반발이 큽니다. 하원에서 철회 결의안까지 추진 중이라고요? 미국 우선주의가 이웃인 캐나다마저 적으로 돌린 형국입니다. 1930년대 대공황을 심화시킨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무역 장벽은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니까요. 2026년 GDP 감소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트럼프의 강공책이 부메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시장은 좋아 보이는데 지표 이면에 착시 현상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1월 지표는 좋지만 지난 2년 수치는 하향 조정됐습니다. 겉은 화려하나 속은 곪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AI 열풍으로 인한 전력 인프라 시장은 폭발적입니다. 미국은 지금 전통적 무역 전쟁과 미래 에너지 패권이라는 두 전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6년 APEC 의장국으로서 광저우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왕이 부장이 직접 챙기며 소프트 파워를 과시했습니다. 미국이 관세로 벽을 쌓을 때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의 자유무역 전도사를 자처하며 우군을 확보하려는 전략이죠. 과거 명나라가 조공체제로 주변국을 포섭했던 역사적 야심과 맥을 같이 합니다. 기술적 성취도 눈부십니다. 유인 달 탐사 로켓 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네요. 창정 10호와 멍저우의 귀한 캡슐 회수 성공은 스페이스X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60년대 우주 경쟁이 냉전의 대리전이었다면 지금은 미래 자원 점유권을 둔 실전입니다. 경제도 디플레이션 공포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모양새입니다. CPI가 0.2% 상승하며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과 중소기업의 성장이 기초 체력을 받쳐주고 있죠. 시진핑 주석이 춘절 전 민생 행보를 보인 것도 내부 결속용입니다. 기술 굴기와 내수 진작으로 미국의 압박을 견디겠다는 계산입니다. 일본은 총선에서 압승한 다카이치 총리가 의원 기강 잡기에 나섰군요. 과거 압승 후 실언으로 흔들렸던 경험 때문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 강한 일본의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데 핵심은 연내 수립할 국가정보 전략입니다.
메이지 시대의 정보력을 현대화한 일본판 CIA를 만들겠다는 의지죠.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탈중국과 보안을 극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지츠가 AI 서버 생산을 국내로 돌린 게 대표적입니다. 정보 유출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건데 안보를 명분으로 산업 자국화를 꾀하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국가 채무가 1342조 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고질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고물가 대책으로 돈을 풀다 보니 빚으로 빚을 갚는 구조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투자 지원에 격노했다는 소식에 급히 경제상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거액의 투자 보따리를 풀어야 하는 처지인데 안으로는 빚더미, 밖으로는 미국 압박이라는 진퇴양난입니다. 인도는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두고 정치권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야당 지도자 라훌 간디의 비판이 거세네요. 어머니 인도를 팔았다는 그건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의 디지털 주권을 넘겨줬다는 게 핵심인데 19세기 영국 동인도 회사의 상권을 뺏겼던 아픈 역사를 소환해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BRICS 의장국으로서 목소리도 키우고 있죠. 뉴델리 BRICS 회의에서 회복력을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미국과 협력하면서도 BRICS로 서방을 견제하는 양다리 외교의 정석이죠. 다만 내부적으로는 광산 사고와 기상이변 등 민생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SNS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고요? 불법 콘텐츠 3시간 내 삭제, AI 라벨링 의무화 등을 도입합니다. 거대한 IT 인구만큼 가짜 뉴스 폐해가 크기 때문인데 인도는 이제 단순한 공장을 넘어 세계의 디지털 룰 메이커를 꿈꾸고 있습니다.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서방에 대해 아주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군요. 서방의 예의를 믿지 않는다며 동등한 조건이 아니면 협상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냉전 시절 벼랑 끝 전술처럼 위태로운 평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완전 무인 전차 개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 탱크도 AI가 조종하는 시대로 갑니다. 드론 공방전 속에서 병력 손실을 줄이려는 고육책이죠. 하지만 경제는 고금리와 세금 부담으로 M&A 시장이 20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는 등 엉망입니다. 내부 체제 유지를 위해 고령자 연금을 인상하는 등 민심 달래기에도 열심입니다. 80세 이상 연금 2배 인상, 농촌 경찰 정착금 지원 등 당근을 풀고 있습니다. 것이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버티기 위한 처방인데 러시아는 지금 전쟁 경제라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북극 안보의 병력을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노르웨이 주둔군 강화, 어떤 의미인가요? 브렉시트 이후 줄어든 영향력을 북극에서 만회하려는 겁니다. 나토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려는 해양 강국의 본능이 깨어난 것이죠. 경제는 0.1% 성장으로 간신히 역성장을 면했군요. 사회적으로는 시위권 논란이 뜨겁습니다. 방산시설 시위대의 무죄 판결로 사법부가 정부의 통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치인 풍자 AI 영상 제작자가 범죄 전과자로 밝혀지는 등 혼란도 크죠. 그래도 치안 지표는 개선되고 있습니다. 런던 칼부린 범죄가 19% 감소했고 세계 최초 바이오메탄올 해상 연료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친환경 기술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금 북극과 친환경 기술이라는 새 영토에서 활로를 찾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입니다. 환경과 AI 규제에서 독일식 철학이 돋보입니다. 새로운 포장법 승인으로 제조업 전반에 순환 경제를 강제했습니다. AI 규제 국가 이행법으로 투명성도 강화했죠. 기술 진보보다 질서와 책임을 우선시하는 독일다운 행보입니다. 하지만 경제 안보, 특히 디지털 방어 체계에 대해서는 우려가 큽니다. 인터넷이 끊기면 기업들이 평균 20시간도 못 버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서두르면서 방어는 취약한 거죠. 중국 의존도 낮추기도 뜻대로 되지 않아 고민이 깊습니다. 그래도 군사기술의 디지털화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네요. 셉과 미넨의 방위 혁신 허브를 연 게 상징적입니다. 정밀기계 강국이었던 독일이 이제 소프트웨어에서도 그 정밀함을 구현해 새로운 먹거리로 삼겠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8개국의 소식을 빠르게 짚어봤습니다. 여야의 소통부터 중국의 달 탐사까지 세계는 참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누군가는 우주를 보고 누군가는 민생을 고민합니다. 결국 이 모든 뉴스 이면에는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합의라는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점심 한 끼가 우리 사회 갈등을 녹이는 따뜻한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화해와 웃음이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글로벌 인사이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